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관우 의원입니다. 뭐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예.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설명서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하천 유지 관리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 효과 보면 이제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정비 사업 기관 근로자 채용으로 인한 일자리 예. 창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보니까 전년도보다 약간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 뭐 지금 몇 명이나 인원이 좀 감원이 된 거죠? 근로 일수가 단축돼서 그런 거고요. 예. 인원이 줄어들진 않았고요. 2022년도에 근무 기간이 6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인건비 측정이 좀 과다하게 돼서요. 내년에 적정하게 다시 산정을 한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네. 단가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시간이나 근무 일수가 약간 단축되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약간 줄어 보이는데 아니 제가 전년도 거 한번 예산서를 보니까 산출내역을 보니까 예. 네, 네. 4명이 줄은 거로 나와 있네요. 실은 8명인데 여기 4명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 산출내역 보면. 인원이 예. 4명인데요. 2회. 8명이에요. 곱하면 이해라. 이해라. 예, 예. 그 실제는 이제 4명인데 2회라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인원수를 얘기하는 거지 예, 예. 횟수로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예. 그러면 뭐 전년도의 예산 산출내역에서는 네. 인원으로 8명이라고 분명히 표기가 돼 있었습니다. 네. 표기가 네, 돼 네. 있고 지금 4명으로 표기됐고 곱하기 1에서 2회라 그러면 그거는 뭐 전체 금액은 맞을 수는 있지만 예. 네, 네. 나는 그 일자리 창출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4명을 6개월에 한 번씩 2번 뽑거든요. 그래서 8명. 8명.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기가 약간 네. 오류가 있었다고 좀 생각을 하면 맞을 것 같네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예. 근로자 등 보수가 어떻게 해서 감액이 약간 됐다고요? 2022년도에 근무 기간을 출장소를 6개월에서 8개월로 늘렸어요. 그러면서 6개월에서 8개월로. 예, 느리면서 2022년도에 인건비 책정을 하면서 약간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적정하게 다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하게 산정을 하다 보니까 네, 줄어들었습니다. 다소 다소. 그럼 이거 좀 추경해서 삭감이 올라왔었나요? 전년도에?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예. 우리 수문관리자 보상금 보게 되면 이게 아직도 그 한 개소당 10만 원이면 우리 뭐 이렇게 수해가 났을 때나 그러니까 수해가 나기 전에 이렇게 수문을 개방해주고 그런 분들이 마을에 한 분씩 계시는 거죠 대부분. 예,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몇 번을 오든 상관없이 1년에 10만 원 그냥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국가청은 스마트 관제 시스템으로 돼 갖고 현재는 저희가 버튼 하나로 다 그 통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내년도는 저희가 이런 스마트 시스템을 했어도 일반 시민하고 병행해서 이제 운영을 하려야 됩니다. 혹시 기회가 오작동이 있을지 몰라서 그런 거고요. 지금 이제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 됐고 국가청은 모니터링으로 실시간으로 다 통제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 우리 이제 서탄만 같은 경우도 예. 대부분 수문 관리 자가 예, 맞습니다. 그 지역에 이렇게 네, 근데 이게 참 이걸 보상을 10만 원을 주고 예. 이렇게 한다는 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예. 이런 부분들도 좀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대화를 좀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자, 우리 12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짧게. 이게 계속 매년 올라올 때마다 1년씩 사업이 진행이 돼요. 올해는
올해는 내년 12월 말에 공사 착공한다 그러고 또 올해 올라온 거 보니까 내년 말에 또 공사 착공한다고 했는데 이 시비가 아니라 전액 도비잖아요. 예, 네. 다 도비입니다. 예. 지방 하천이기 때문에 네, 도에서 그렇죠. 이제 하는 예. 거예요. 이런 부분은 실은 우리 지산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리가 안 돼 있어요. 예. 주체가 우리 지방 더구나 지방 하천이기 때문에 시에서 약간의 관리에 대해서 약간 소홀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이렇게 개수 사업 비가 내려왔는데 우리가 이거 적극적으로 좀 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올해만큼은 좀 적극적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좀 진행 좀 하게 계획대로 좀 진행될 수 예. 있게 좀 해주시겠. 벌써 이게 몇 년째 딜레이 맞습니다. 됐잖아요. 저희가 이제 24년도에 준공이 목표인데요. 네네. 아마 보상비라든가 올해 저희가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민원도 오고 지방하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시에서 관심 좀 가져주고 계획대로 추진 계획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수고하셨고 위원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이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재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154쪽 보시겠습니다. 신규 편성으로 1,431만 원이 세워졌는데 네. 그 세부에 보니까 세부 내역에 보니까 교육복지시설에 5곳이 돼 있고 이제 급수 취약계층에 이제 43곳이 돼 있거든요. 예. 그 교육복지시설에는 어디인가요? 잠깐만요. 교육복지시설은 유치원을 말합니다. 유치원. 예. 그럼 유치원이 5개소 말고도 또 많이 이거를 설치를 수질 검사를 해야 하는 시설을 해야 하는 곳이 또 있나요? 어린이집은 5곳 말고 현재는 5곳만 책정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총 몇 개 있는 것 중에서 5개를 그러면은 이번에 예산을 세우신다는 건지요? 좀 더 확인해서 의원님 다시 화면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덕면 덕목리에 예. 있는 쪽에 이제 어린이집까지 급수 취약계층에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현덕면 말고도 네네. 또한 이렇게 그 지하수 급수 취약계층에 이게 수질 검사를 해야 될 곳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신규로 이제 처음 편성된 건데 예, 네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곳으로서 계속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맞습니다. 이 수질 검사를 이 한 곳 전체적으로 해야 될 네네. 통계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럼 그걸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해야 될 텐데 예. 이 수질 검사는 굉장히 그 우리 그 식수하고도 연결된 거기 때문에 좀 우선순위로 좀 예산을 세워서 하면 어떨까 하는 본위원회 이제 생각이거든요. 이게 예. 현덕명만 지금 세워져 제일 이제 급한 곳이 여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우셨지만 예. 다른 곳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수질 검사는 꼭 해야 될 때는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는 좀 우선순위를 해서 좀 세울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저희가 이제 경기도 수질관리과에서 지하수 실태 조사를 해서 아마 네. 사업 우선순위를 정한 거로 돼 있는데요. 네네. 혹시 저희 지역에 더 필요한 지역이 있나 한번 파악을 해보고 왜냐면 이제 이걸 12로 이제 12 100%로 이제 세운 거잖아요.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통계 자료를 좀 한번 주시고 그거에 예, 대해서 알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예. 예산을 좀 뭐 추가 그 예산을 세워서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예. 생명과 직결된 우리 물이니까 좀 더 했으면 관심 있게 알겠습니다.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예. 당부를 드립니다.
예, 보충 답변 더 하면요. 네네. 이제 읍면동에서 그 지하수를 쓰는 어린이 유치원을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건데 읍면동에서 신청한 걸 전부 다 반영한 게 5개소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 이제 또 저희가- 예를 들어서 통계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네, 네. 몰라도 신청을 못 하시는 것도 네, 있을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네. 네, 자료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이 앉아서 신청만 받을 게 아니라 음. 전체적인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은 신청하고 또 안 나온데도 이제 홍보를 해서 좀 더 우선순위로 이러한 것들은 예산 편성을 해서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하수를 쓰는 유치원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렇죠. 네네. 수요 조사도 별도로 한번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또 예. 어린이들이 예. 또 먹고 마시는 물이고 그러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좀 자료 좀 있으시면은 부탁을 드리고요. 164페이지 이게 또 신규 편성으로 이제 저희 12 100%로 1억 7천을 세우셨는데 예, 맞습니다. 여기에 산출액을 보니까 조형물 설치가 예. 하나 설치를 하는데 이게 1억인가요? 1억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 조형물은 어떻게 보면 예술성, 디자인성 네. 때문에 실제 설치 비용이 보다는 디자인 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이제 저희 디자인과에서 평택시를 홍보할 수 있는 디자인 전체 조형물에 대한 디자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디자인은 그걸 저희가 도용을 하고 실제 상징물을 하는데 금액이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 조형물 디자인대로 하려고 하면 이제 예. 우리 그 평택 관내에 있는 분들이 그 조형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거 아마 공모로 디자인 해서 하는 쪽에서 건지. 이제 금액에 따라서 이제 아마 할 텐데 네네. 평택 관내 업체도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형물도 또 할 수 있는 곳이 많고 왜냐하면 예, 예. 디자인을 할 때도 우리 또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조형 조각하시는 분, 예, 예. 조형하시는 분이 또 유명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좀 이럴 때는 같이 어떻게 디자인을 해서 우리 평택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예. 같이 공론화하고 토론하고 논의를 해서 좋은 조형물이 나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좀 검토하고 함께 토론을 예.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작품이 나왔으면 하는 알겠습니다. 당부를 저희가 합니다. 그 조형물에 대한 안이 나오면 한번 복지환경위원님들한테 이게 어떤 상징을 갖고 그다음에 이 디자인이 어떻게 해서 됐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사무관리비에 보면 배너가 30개에서 예. 700이 돼 있는데 배너 30개소에 몇 개를 계산해서 700으로 계획을 잡으신 거죠? 배너요? 네, 네. 그러면 리플렛 제작도 이제 300으로 책정이 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너 30개소도 어디에 30개소가 계획이 돼 있을 거고 이거에 대해서 몇 개를 하는데 700이 예산이 잡혀 있을 거고 리플렛 제작도 역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잡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저희가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네네.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생태하천과는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우리 또 지라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우선 기금 사용 설명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식품정책과입니다. 자, 지금 예산을 보면 2023년도, 2022년도 금액이 1,800만 원 동일합니다. 채우수 업소 지원하고 우수 업소 지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채우수 업소가 평택시에 몇 개나 됩니까? 모범 측정 말씀이시죠? 네네. 저희가 모범 측정은 80개 중에서 20%를 채우수 업소로 정하고 나머지 80%는 일반 모범 업소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우수업소한테는 저희가 이제 물품 지원에서 조금 이제 금액을 좀 상향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뭐죠? 아. 우수하고 최우수하고 제가 이제 모범 음식점 80개 중에서 저희가 이제 각 모범 음식점별로 이제 평가를 저희가 이제 매년 합니다. 매년 해서 이제 상위 20%를 그 평가표에 의한 점수를 갖고 상위 20%를 최우수 업소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기준서에 네. 매장의 평수가 들어갑니까? 아, 제가 그게 세부 그 평가한 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제 예. 경험치인데요. 경기도 맛집도 그렇고 최우수 뭐 맛집, 우수업소 이럴 때 저는 그 매장의 평수가 들어가는 게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매장의 평수는 그 사업장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나 품목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지 이게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다라는 기준서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경기도 맛집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예. 경기도 맛집 인증을 받은 걸 보면 굉장히 대형화되어 있는 곳만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도에서 하는 정책이니까 그렇지만 평택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그 어떤 위생이나 아니면 음식의 어떤 그 맛이나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정을 해야지 평수가 기준서가 되면 저는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체험을 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평택에 있는 앞으로 예. 지금 뭐 음식 문화 거리도 조성을 예. 하고 다양하게 지금 예산이 많이 돼 있어요. 좋은 예. 식단도 지금 도비로 해서 내려와 있고 그런데 정말 그 자체만 봐야지 어떤 경제적인 걸로 인해서 그게 이제 기준서가 된다는 거는 평택시 자체적인 그 지정하는 데 있어서만큼 좀 배제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지금 지원되는 게 해마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뭐 냅킨이라든지 아니면 뭐 앞치마, 예. 앞치마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얘기들을 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뭐 등급별로 지정되는 음식점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이제 하는데 이제 직접적인 이제 지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물품 지원입니다. 이제 그 외에 뭐 식품진흥기금 뭐 간접적으로 이제 식품진흥기금 이제 융자 우선순위를 배정하고 이제 출입 검사를 한 2년간 좀 면제를 하고 요거는 뭐 대상 사업장들이 그렇게 뭐 일부분일 텐데요. 그 외에는 저희가 그 금액을 이제 많이 지원하면 뭐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한 수준에서 지금 물품 지원으로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가 이제 쭉 지켜보니까 현장감 있는지 한번 이렇게 예. 오랫동안 지속해온 거는 한번 다시 재조사를 할 필요는 있어요. 방문을 하셔서 예. 어떤 부분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우리가 정말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관행적으로 매년 큰 물이 없으니까 해오는 사업들이 좀 많아요. 특히 네. 이 음식 쪽에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현장감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는 건지 지속적으로 이거를 하는 게 좋은 건지라는 것들은 뭐 자주는 할 수 없지만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사업들은 중간중간에 한번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좋은 식단이라는 거는 적정한 양을 제공을 하는 게 좋은 식단인가요? 음식물 남기지 않는 좋은 식단이라는 기준서가 뭡니까? 네네, 29페이지. 기금 운영 계획안에서 29페이지. 설명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기금 28페이지. 28조. 예. 기금 사업 설명서 말씀 주시는 거죠? 예. 네. 그 의원님 여기서 이제 좋은 식단이라면 저염이라든가 이제 건강이라든가 위생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특히 염도가 높은 거라든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기름기가 많은 식품이라든가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도만 체크하십니까? 그럼 당도도 체크하십니까?
어디까지 하나요? 네, 저희가 뭐 식당을 이제 나가면서 뭐 염도나 당도 테스팅까지는 저희가 이제 하지는 않습니다. 아,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아니, 여쭤본 겁니다. 예. 좋은 식단이라는 실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음. 홍보물 제작비를 2천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럼 과연 좋은 식단이 어떤 건지에 대한 안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설명을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실천 사업 홍보물 제작도 좋지만 지금 홍보물이 우리 그 식품 정책과에 좀 몇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복되는 사업들은 그 좋은 식단을 하려고 그 계획을 잡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에 대한 어떤 역량 강화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좀 돌려도 홍보비를 괜찮지 않을까 신청자에 한해서 예.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낮에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또 오전에도 또 준비하는 시간이 있고 예.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이 대부분의 식당들이 많이 쉬지 않습니까? 그런 날짜까지 배려를 해서 몇 차로 해서 정말 좋은 식단을 해서 내가 평택에서 요구하는 어떤 인증을 받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거는 지금 몇 가지가 있으니까 좋은 식단 같은 경우에는 역량 강화 교육으로 조금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주방문화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을 하시고 마무리하시면서 후드까지 다 청소를 하고 하기는 하시기에는 어렵죠. 예. 굉장히 힘들고 또 중식이나 치킨이나 이렇게 기름기를 많이 쓰시는 데는 대형화되어 있는 데는 뭐 외부에 한 달에 한두 번씩 이거를 맡길 수가 있겠지만 자그맣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본인의 인건비를 계산을 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예. 조금 지원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그런 기준에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주방문화 개선 사업은 기름을 많이 쓰는 이제 그런 특히 이제 치킨집이라든가 뭐 중식당 그런 데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네. 이게 사업을 저희가 해보니까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후드라든가 주방 이런 데가 상당히 이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개선할 점이 많다는 생각이 있고 이 사업 저희가 이제 22년도에 27개 사업을 지원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더 중요한 거는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사각지대예요. 예. 그분들이 대부분 기름지고 뭐 술안주 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부분들이 배달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예. 예산을 짜면 조금 더 그 예산 세운 목적성에 맞게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금 30페이지. 지금 뭐 다른 거는 쭉 보니까 잘 돼 있어요. 근데 2023년도 지금 불법행위 근절 사업비로 1억 1,995만 원이 지금 이제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매칭 사업입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예, 맞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인상이 된 건가요? 됐죠? 거의 네, 작년에보다 한 1,000만 원? 약간 예. 1,000만 원 정도 인상이 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그 지금 어린이 식품 안전 관리 예. 옛날처럼 학교 앞에 문방구나 이렇게 파시는 그 아이들 불량식품을 파시는 데가 많이 줄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예. 그대로 간 것도 아니고 예, 예. 증액을 한 이유는 안전관리 보호구역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겁니다. 학교 그만큼- 같은 데가 예. 학교는 많아도 학교 앞에 문방구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일단 학교가 뭐 신규로 개설이 되면 네. 그 네. 학교가 이제 보호구역 주변 200m 바운더리가 이제 보호구역으로 정해지니까. 예, 예. 해서 구역은 계속 늘어납니다. 아 그래서 그럼 이 구역 관리 홍보를 어느 식으로 하세요? 저희가 이제 신규 지정은 저희 이제 직원이 공무원이 나가서 이제 신규 지정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도 점검이나 홍보는 이 어린이 식품 그 관련 법에 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라고 이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네네. 32분이 지정이 되 계신데요. 이분들이 그 모든 구역의 업소들을 좀 점검하고 이제 지도하고 이제 홍보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 지적 대상들이 조금 있습니까?
작년 재작년에 이게 위반이 돼서 어떻게 제재를 받은 업소들이 좀 있습니까? 행정 처분으로 내려진 이제 업소는 없고요. 이제 계도만. 예, 계도를 하는데 이제 거기 어린이 식품법에 그 200m 안에는 이러이러한 상품들은 할수 판매하지 없다. 마세요. 예. 뭐 이런 저기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고카페인 저열량 식품들, 그다음에 정서저액 식품들 이런 것들은 그 구역 내에서는 이제 판매를 이제 못하도록 계도하는 것들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옛날처럼 학교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방구가 많아서 불량식품을 파는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왜 예산이 더 늘었는지, 그럼 학교가 늘어가지고 지금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매년 늘을 수밖에 없네요. 평택은 신설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매년 이제 그러리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면 이 밑에 보면 6,900만 원 그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이 아까 그 37분에 대한 수당이네요. 요 예산은 이제 예, 그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네네. 관리원이 이제 기본 이제 편성이 돼 있고, 근데 이게 좀 모자랍니다. 해서 이제 기금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식품위생 감시원하고 같이 묶어서 활동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37일이라는 거는 1년에 37일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한 달에 3번꼴이네요. 거의 한 네네. 3번, 한 달에 한 3번 정도. 예. 그럼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은 된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자, 사업 설명서 환경국 140페이지. 자, 우리 과장님이 교육을 들어가셔서 우리 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실 텐데, 사실은 모든 업무들은 팀장님들이 좀 많이 하시죠. 기획을 하시고 어느 때보다 답변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자리가 처음이시라 제가 몇 가지는 서면으로 받고 예. 전체적으로 다른 의원님들도 좀 궁금하실 사항만 한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토양 오염도 조사가 있는데 예. 이거는 적발이 됐을 때 검사를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은 토양의 오염이 가능성이 있다고 집행부에서 생각이 됐을 때 이거 검사를 하는 겁니까? 여기 토양 오염 우려 지역은요. 예. 저희가 이제 산업단지라든가 뭐 미군 공여구역이라든가 저희가 우려 지역 10개소를 해서 표본 검사를 하는 겁니다. 우려 지역이요. 예. 그럼 매년 이렇게 10개소씩 예, 저희가 지금 요건 여기 30개소예요. 어디요? 예, 30개, 10개소에 표층하고 이렇게 30개 지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지역에서 뭐 표층도 하고 심토층도 하고 지점을 좀 바꿔서 개소수는 10개소고 지점을 한 군데서 한 3개 지점을 이렇게 품목이. 예.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거 매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 계도가 됩니까? 많이 좀 이렇게 해서 이게 효과를 좀 보십니까? 아, 저희가 이제 특별법에 미군 공여 지역은 토양 조사에서 그간 이제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오염원이 많이 표출됐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특히 평택에는 산업단지 지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을 하는 거는 토양 오염 기준이 이제 지역별로 가지역, 나지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염도가 심화가 됐나를 저희가 이거를 갖고 계측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토양이 이제 특히 유기화합물이라고 저희가 이제 기름 성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뭐 톨루엔이라든가 벤젠 같은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산업 활동을 하면서 기름 성분을 어디서 이제 누출을 했다든지 그런 지표 데이터로 전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시민들한테 오픈이 됩니까? 아, 예, 가능합니다. 이게 저희가 측정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료는 다 정보 공개를 요청하시면 다 제공이 정보 됩니다. 공개를 예, 요청을 예. 해야지만 볼 수 있는 거네요. 저희가 이거를 갖다 어디 뭐 게시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혹시 이제 필요하신 거나 뭐 아니면 어느 지역이 이제 토양 오염이 심한가 이런 거를 확인하시려고 그러면 저희가 뭐 대부분 이제 이게 저희가 어디 공개 사이트가 있거나 이걸 알려는 그런 게 없어서 저희가 이제 혹시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농지에 대한 토양 오염이나 이런 것들은 농관원에서 예. 지금 이제 하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토지에 예. 채취를 해가서 가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지주들한테 예. 연락이 가서 어떠어떠한 품목들은 쓰지 말고 몇 년 동안 토양을 휴양을 시키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지적이 됐을 경우에 문제가 되면 땅 주인이나 이렇게 연락이 가서 어떻게 휴면 시간을 좀 갖게 하고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그 뒤에 사후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오는 거는 이제 이게 이 개인 땅보다는 이제 산단 지역이라든가 뭐 이렇게 도로라든가 이런 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이제 그 지표가 어느 정도 오염이 됐나는 자료로 쓰는 거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듯이 이제 미군 지역, 공여 지역이라든가 매체 특정 지역이나 민원 들어온 데는 저희가 측정을 해서 만약에 토양 우량 기준을 적용했으면 토양 오염 정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정화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정밀 조사를 하고 정밀 조사를 해서 어디까지 얼만큼 오염됐나를 저희한테 제출하고 그거를 언제까지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서를 내고 저희 시에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조금 완전히 조치된 사항들이 좀 1년에도 몇 건씩은 됩니까? 이게 금방은 안 될 텐데요. 특히 이제 주유소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양 오염이 대부분 이제 주유소 부분인데 주유소는 그래서 사고 팔기 전에 반드시 토양 오염 검사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도별로 그 탱크가 지하에 묻힌 경우에는 저희가 뭐 2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서 검사 성적서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이렇게 토양 오염 정화하는 게 한 뭐 10여 개 이내로 매년 이렇게 그 주유소 같은 데는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유소 같은 데는 특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세차들을 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그리고 기름 탱크가 지하에 있기 때문에 관리를 좀 계속 강화를 해야 됩니다. 네네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많은 뭐 미세먼지든지 이런 것들에도 관심을 갖지만 더 중요한 거는 땅이 문제가 생기면 치유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질의를 드렸고요. 우선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세요?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김순현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9페이지 사업 설명서 129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예, 상석유. 상석유 경관 조명 설치 이거 새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하고 그 뒤에 뭐 131페이지 보면 통북천 태양광 진검다리 설치 예. 등 그다음에 이제 이거 통북천 하량 LED 설치는 이거 보니까 뭐 그 부족한 거 교체하는 것 같은데 예, 예. 이게 여기 보면은 통북천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볼거리 제공. 그다음에 이제 뭐 교량 LED 조명 설치 여기도 보면 위에는 똑같고 밑에는 진검다리, 태양광 충전 경관 등 설치.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통북천에 교량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개 중에 지금 현재 경관 조명이 설치된 게 5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심 주변이고 지금 여기 상소교는 그 12개 중에 그 동삭동 그 지제 자이 아파트 쪽에 그쪽에 있는 교량이고요. 거기에 다니시는 분이 이제 그 교량에 그 경관 조명 그 시민 그 뭐라 그럴까 우리 그 시민과의 대화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런 조명에 대한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에 LED 조명을 설치한 거고요.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 경관등도 이제 경관 조명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주변에 밝기라든가 안전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걸 좀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뭐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볼거리 제공, 뭐 산책로 이용 등 예. 혹시 거기 뭐 배다리 절수지에 그 설치한 거 보셨나요? 배다리저로 배수대위 공원은 이제 공원과에서 설치한 거고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교량에 교량에 저희가 조명을 이렇게 쏴주고 거기 이렇게 보면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거기 그 배다리 공원에 있는 수국
정도는 아니고요. 예. 교량에 이렇게 경관 조명을 하는 사업입니다. 교량 경원 좀 해고 거기서 시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예, 예. 자전거들을 타면서 이으면서 이제 볼거리도 제공하면서 또 안전함을 같이 예, 함께하는 예.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식품정책과 하나만 여쭤볼게요. 페이지가 171페이지. 아까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안심식당하고 여기 보면은 위생등급식당 안심식당이 결국은 위생등급을 잘 받는 게 아닌가요? 네, 안심 식당은 코로나가 이제 생긴 이후에 농식품부에서 이제 주관이 돼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식당 내 이제 5대 실천 과제를 이제 제시를 했고 그 실천 과제를 이제 이행하는 업소는 이제 안심 식당으로 이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위생 등급제는 뭐 요거하고는 또 별개의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또 별도로 관리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안심식당이 전년도 예상 집행률이 0은 아니시죠? 사업은 진행하시는 거죠? 하신 거죠? 네. 근데 이 안심식당이 저희가 예산이 줄었어요. 네. 안심식당이 총 170개 정도 되나요? 평택에? 지금 중앙에서는 이거 안심식당을 관리 대상을 많이 발굴을 해서 늘려라 해갖고 지금 계속 좀 늘리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지금 한 260개 정도까지도 저희가 그래요? 이제 늘려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심식당 운영에 보면 운영비가 줄었어요. 안심식당이 또 많아지면은 음식에 안심식당에서 뭐 음식이 아까 뭐 염도나 당도를 측정하는 건 아니지만 저 환경이나 이런 뭐 위생 같은 걸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이게 더 많아져야 되는데 이게 좀 줄어갖고 제가 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국비가 50%가 지원이 돼서 12, 50%하고 이제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근데 국비가 이제 내시돼서 내려온 게 내년에는 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아, 그랬어요? 이런 거는 줄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173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여기를 보니까 한번 찾아보니까 안심식당 하시는 분들이 위생 등급을 잘 받기는 받더라고요. 대부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는 좀 저희가 많이 늘었는데 여기는 음식문화거리가 뭐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 때문에 한 4천만 원이 추가돼 갖고 이게 아마 늘은 것 같은데 여 뒤에 보면은 음식문화 메뉴판 제작이 있어요. 3천만 원이 됐는데 안심식당 개수도 많을 텐데 이거 60개만 주는 건 등급제로 주는 거라 이렇게 차이를 둔 건가요? 이거 네. 말씀하세요. 예. 5개 메뉴판 제작 지원 사업은 이제 위생 등급제랑은 이제 별개 저희 이제 시에서 이제 발굴해서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음식점 바깥에 그 해당 음식점의 그 대표 음식 한 4개에서 5개를 그 촬영 기사가 직접 가서 그 식당에 식단을 직접 촬영해 갖고 그거를 이제 메뉴판화해서 그 LED 판넬에다가 이제 제작을 해 갖고 이제 식당 앞에다가 이제 게시해 주는 사업으로 주로 여기에 이제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다 포함해서 그 음식에 대한 설명을 넣어서 일단은 그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많이 이용하는 거리에 내년도에 저희 특화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요번에 이제 조례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음식문화거리 요번에 그 지정을 받고 되면 거기에 그렇게 이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5개 메뉴판을. 추진 매칭 사업이네 그럼요. 그래서 위생 등급이 따라서 60개만 해주는데 위생 등급업소 밑에 보면은 지정업소가 300개인데 그렇게 돼갖고 이건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그 음식문화거리 저번에도 한감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두 군데를 하네요. 통행량이 많고 이용하기가 용이하고 편리하고 한데 이제 우리 또 평택의 입장으로 다문화 가족도 많고 그러니까 음식의 종류나 그런 걸 좀 다양하게 해갖고 좋은 방법으로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조례가 됐기 때문에 일단 두 군데 저희가 이제 거리 맵도 저희가 만들어주고요.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뭐 공통 시설 같은 거는 다 개선을 할 겁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이 두 군데가 이제 운영이 잘 되고 음식문화거리로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특색도 있고 이런 거로 개발이 되면 저희가 많은 지역을 좀 더 넓혀 나가고 예산도 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그 빠진 거, 네, 김명수 의원님, 예, 빠진 거 있습니다. 166페이지 한 번만 봐주십시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해서 국비가 지금 11억이 있죠. 예, 자, 이거 위탁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국제대학교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예, 있는 맞습니다. 건가요? 예, 예.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식단표를 쭉 받아봅니다. 아이들 먹거리이기 때문에 예, 예. 매월 받아보는데 계절 뭐 과일 뭐 계절 음식 해가지고 조금 변화된 게 있는데 예. 이게 어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식단을 짰을 때 예. 그 이제 그 주방에 계신 선생님들이 일을 틀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서 보통 이제 예, 예. 제 시간에 음식을 못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민원이 몇 예. 번 들어왔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예. 부분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로컬 푸드를 이용해서 식단을 좀 짜셔야 되고요. 예. 평택에 있는 아이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짜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과일 같은 경우에도 예. 거의 그 열대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손쉬우니까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 우리가 과일 지원 사업도 있고 쌀 지원도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웬만하면 과일 제철 과일 같은 경우 평택에서도 과일이 지금 많이 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로컬 푸드의 날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서 식단을 조금 평택에 있는 농산물을 활용을 한다라는 것들이 조금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여기 지금 국제대학교에 이 위탁으로 얼마가 들어가죠? 한 20억 이상 가나요? 아, 그래요? 작년보다 조금 인상된 건가요? 이개 년도는 11억 5,500만 원이었고요. 내년에는 이제 5,5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11억 원으로 내년도 예, 여기 설계가 보면 됐습니다. 지금 2020년도 본 예산에 1억 1,550이었는데 이번에는 1억 1,000이에요. 아니 11억. 11억. 예, 예. 네네, 11억 5,500. 이게 삭감이 되는 게 지금 앞에 쭉 보면 인건비가 기본 매년 오르는 인상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식재료도 물가 인상 반영분이 있는데 이거는 운영비라서 그랬나요? 여기 다 들어갈 텐데 인건비도 올랐을 텐데 어떻게 줄었죠? 네, 이제 5,500만 원이 내년도에는 이제 올해보다 이제 줄었는데요. 네네.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21년도에 이제 사업을 하면서 네. 그 11억 5천만 원 중에 한 1억 4천을 이제 집행전액으로 이제 반납을 했습니다. 아. 센터에서 네네. 이제 거기에 이제 국비도비 10이 포함해 갖고 1억 그렇죠. 4천인데요. 그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평가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뭐 약간의 좀 수정이 저기를 있었군요. 해서 삭감이 좀 됐습니다. 그러면 아주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거네요. 꼭 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 다 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에 우선은 뭐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보여지는 걸로만으로는 보통 예산은 받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연말에 다 올라가려고 쓰려고 그러죠. 하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고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1억 4천이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됐다고 하면 이분들은 일할 준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컬푸드 연계해서 조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예. 제철 과일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평택시의 거를 활용을 할 수 있고 로컬푸드 데이도 하루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로컬푸드 데이를 정해서 지금 수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은 국이 없는 날이에요. 식단에. 그래서 숭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그 과일 같은 것도 그렇고 식단을 로컬푸드 데이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해서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철 과일이라든가 또 지역 농산물을 활성화할 수 있고 특히 지역 로컬 푸드를 그렇죠. 활용하는 아까 뭐 데이를 하든지 아무튼 급식 센터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도 전달하고 그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우리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빠진 거 한두 가지만. 예. 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그 수질 하면은 그래도 우리 그 김진성 국장님이 또 잘하시 또 가신 우리 저 김덕영 국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해 가셨는데 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이 그 예. 최후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 하천을 이제 수질을 좀 한번 걸러주는 예, 역할을 맞습니다. 하는데 예. 올해 내년도 국비는 많이 좀 예산을 확보를 하신 것 같아요. 올해 예산은 그렇게 그닥 많지 않은데 예, 예. 10배 이상을 예, 맞습니다. 확보를 더 하셨어요. 아주 이제 과감하게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비점 오염 이 저감 시설이 지금 몇 개나 돼요, 평택에? 잠깐만. 한 65개 앞에 지금 한 65개 정도 되는 것 되죠? 65개소입니다. 65개 맞죠? 네. 여기도 운영비가 뭐 내년에 한 2억 정도 이렇게 예. 전기세하고 잡아놓으셨는데 앞으로 이게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저희가 이제 고덕 신도시가 다 되면 고덕 신도시만 아마 조성된 비점 오염 시설이 한 100여 개가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무튼 이게 상당히 많이 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브레인시티 또 되면 또 늘고 산업단지 조성하면 이제 비점 저감 시설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하천이라든가 지금 통복천에도 5개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내일 모레 국비 공모 사업 통합 하천형 사업에 가는데 거기에도 한 100억 정도의 비점 저감 시설 개선 사업을 좀 넣었습니다. 거기는 안성천으로 들어오는 그런 오염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고민한 게 비점 오염 시설이 계속 늘기 때문에 평택시를 비점 오염 저감 지역으로 해서 국비를 좀 받을 수 있는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저희가 용역을 한번 해서 평택시는 비점 오염 시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받으면 국비를 유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시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좀 써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뭐 포부가 대단하시고요. 제가 왜 여쭙냐면 내년도에 3개예요. 24년도까지 이제 준공되는 공사건인데 걱정스러워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 외에 또 다른 사업들을 또 이렇게 국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고요. 많이 설치해서 우리 수질에 좀 변화가 갈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은 좀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55페이지 우리 분리수집업체 이거는 뭐 저기 결정이 났어요 이제 이거 폐업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한동안 또 노력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제 이게 뭐 용역 받고 하면은 총 뭐 이게 지원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현재 24개 업체가 있는데요. 예. 평택시에 이제 적정한 분뇨 처리 업체는 한 14개 정도고 폐업을 한 10개 정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한 1억에서 한 1억 뭐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개 업소당 뭐 하면 한 15억 내에서 저희가 보상을 해줘야 되지 그것도 않나 이제 이런 한 생각이 150억 이상 되는 거네요. 아니요. 10개 업체이기 때문에 예. 10개 업체 전체 15억. 예. 이거 용역비죠? 2,200억. 지금 이 예산은 저희가 이제 폐업 지원에 관한 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얼마를 지원해주고 평택시의 적정한 규모가 몇 개인가를 용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내부적으로 검토한 거는 한 14개 정도는 있고 그러면 10개 정도는 폐업 내년에 해야지, 여기 용역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내년에 끝나고 그러면 24년도에는 뭐 폐업 규모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저희가 예산 편성 규모에 따라서 예. 폐업비를 한 10개 정도는 보상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저희가 할 수 없어서 이거 단계로 한 2, 3년에 걸쳐서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산업화되면서 이게 또 맞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보는 업종이라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158페이지 오성강변 느레상스 축제인데 우리 농지에다 이거 하는 거죠? 농지에 하고 그 제방등 밑으로도 같이 식재 심는 거 이런 저희가 거죠? 코스모스나 유채꽃을 좀 심고요. 네. 이게 이제 오성면 주민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약간 상향을 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게 상반기 하반기 하던 걸 한 번 한다 그래서 예산이 좀 줄었다가 좀
1년에 이제 봄, 가을 두 번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이제 먼저 예산은 한 번 한 예산으로 이렇게 이게 책정됐어요. 일회 예산이고. 예, 예. 2회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금액 약간 조정해서 좀 상향이 됐습니다. 여기가 명소가 되고 있거든요. 예, 예. 이제 시민들도 이제 평상시 주말에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해서 굉장히 좋은데 이제 문제가 이쪽에 악취. 예. 악취가 가시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꽃도 중요하고 축제도 중요한데 악취가 나면 방문객 수는 확인이 안 되시죠? 저희가 이제 그 오성면 주민 그 얘기를 듣기로는 뭐 한 3,000명 이상은 오신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그쪽으로 보면 오성 쪽에 이제 하수종말 처리장이 들어갔고 축산 농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축산 악취를 좀 상당히 좀 그러니까요. 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좀 신경 쓰셔서 예. 악취가 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평택강 브랜드 활성화 추진인데 뭐 20km 구간도 중요하고 뭐 5km 구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게 평택강이라는 호칭이 예. 행정적이나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겁니까? 검토 다 해보신 건가요? 이게 이제 평택강은 우리 지역에서 이제 하는 네. 거고요. 공식은 안성천입니다. 안성천이잖아요. 예, 안성천이고 저희가 이제 예전에 아산호라고 명칭을 부르다가 평택 지역에서 이제 평택호로 부르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평택호로 부르면서 결국 평택호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저희가 이제 예전에 보면 일제 시대 때는 안성천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광덕강이라고 불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고유 지명을 찾고 이제 정체성을 찾는 작업으로 저희 지역에서 이제 저희 주민들이 평택강이라는 명칭을 좀 사용하기를 바래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고요. 진이천도 마찬가지인가요? 거기도 진이는 예전부터 진이로 진이천이고 진천으로 돼 있던 거고 안성천으로 분류된 데는 평택천으로 예전에는 이제 그 두 물이 흐르는 지역 그러니까 지금 안성천하고 진이천이 진이천. 만나서 하는 것부터는 광덕강이로 불렀습니다. 일제 강점기 이전에는 강이었는데 그게 이제 일제 시대 때 지명을 하면서 안성천으로 이렇게 된 거고 저희는 아무튼 우리 지역에서 이제 우리 지역을 완전 관통하는데 안성천이 맞냐 이런 시민들의 여론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택강이라는 게 일단 저희 지역 주민 또 우리 평택을 오시는 관광객들이 이렇게 평택강에 갔다 왔다라는 얘기가 자꾸 인식이 넘어가고 그러면 그런 인식 개선이라든가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공원도 많이 들어서고 아까 오성 꽃축제도 예, 들어서는 맞습니다. 지역이기 때문에 예. 더군다나 주말이면은 외부에서 자전거 이용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시거든요. 예. 평택강을 잘 알리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왕 돈이 들어가는 작업이니까 예. 여기에도 집중적으로 좀 신경을 쓰셔서 조형물도 좀 제대로 된 것 좀 많이 만드시고요. 알겠습니다.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식품정책과 좀 하나만 좀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아까 이야기가 우리 김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게 추경을 세웠던 부분이거든요. 1,655만 4천 원. 근데 이제 반납을 했어요. 일부 이제 국비로 추경 신청해서 근데 일부 다 쓰지 못하시고 반납을 했어요. 한 600만 원 정도. 그래서 어떻게 반납 사유가 좀 있습니까? 아까 뭐 다 쓰셨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올해 이제 일회 추경에 이제 국비가 내려가 그러니까 일회 편성이 추경에서. 돼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 예. 반납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내년도에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코로나와 연결된 안심식당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총액 차원에서 이제 줄인 거고 네. 아직 올해 반납- 추경 세워진 거는 올해 다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다 소진이 될 상황이고요. 142개 옵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고. 자, 알겠습니다. 아이고, 장시간 고생하셨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고.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5회 평택시의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